11월 9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뭐 반등장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 0.08, 코스닥이 플러스 0.62% 상승 마감했는데 지수는 올랐지만은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도주 개별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형주들은 아마 이번 3분기부터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현재 포지션에 갇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최근에 코스닥 특히 기관, 연기금, 이 기타 법인이 이끌어가는 2차전지, 뭐 NFT, 메타버스, 게임, 영상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6개 정도 테마주가 꾸준하게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시장에 꾸준하게 뉴스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정리해드리면은 대형주 지금 절대 사지 마라. 아니면은 대형주에서 비중 가감하게 나눈 다음에 중소형주 업종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형주 따라가면 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좋은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스윙주를 하시는 분들이 좀 승률이 좋지 않아요. 대형주들이 너무 무겁게 떨어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악재들을 해소할 때까지는 중소형주 위주로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염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코스닥도 이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대주주 양도세라는 정말 뭐 악재 일정이 남아있죠. 그리고 11월 25일 날 금리 인상 하게 되면은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단기적인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코스닥의 강세장을 굉장히 많이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오늘 환율도 5거래일 만에 118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그 정도로 이제 이 대형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대선 전까지 내년 2월 전까지는 특별히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업종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강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한번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이 꾸준하게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피는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고가랑 저가 차이가 늘 1% 정도의 변동성이 나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래서 코스피 증시가 지금은 더 어렵다 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진자가 꾸준하게 지금 뭐 2,000명대 중후반으로 그리고 1,000명대 후반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 위중증화 환자들 뭐 이제 경상자들 말고 정말 사망자도 최근 며칠 만에 최대치가 나타났어. 코로나 확진 이후에 현재 중상 중증 환자들도 14일 만에 최대치가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 이거 계속 해도 되나? 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좀 잠재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약하게 진행되었죠. 그리고 다행인 점은 오늘 제가 장전 시장에 이거 10일 날 부채 이슈 있다. 헝다그룹이 내일 부채 못 갚으면은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자사주에 대한 계열사들의 매각을 하면서 좀 부동산 리스크를 다시 한번 더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좀 리스크가 떨어지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 동해 지역, 우리나라 서해 지역에 원전 150기로 추가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많이 올랐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3걸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일본 증시는 제2의 나스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굉장히 따라가는데 오늘 선물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강세 이슈, NFT 업종들이 최근 글로벌 증시, 특히 이 뉴욕 증시 업종들 중에 뭐 나이키, 메타버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이 테마주로 속속 이제 들어가고 있죠. 사업 진출을 천명을 하면서 NFT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게임, 뭐 NFT 업종들, 메타버스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가 가장 큰 수혜주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 부품 테마주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산업의 확장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되면은 갤럭시인데 여기 이 가상 증강 현실 가상 현실 합쳐진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촉감을 막 이 갤럭시 핸드폰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젠간 나올 거예요. 이 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테마의 시작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우리가 예전에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처럼, 그리고 이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애플, 테슬라가 2000년도, 2010년도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시장을. 근데 2020년도를 뭘가 주도할까?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NFT 테마가 주도할 것 같다라고 투자들이 이미 느끼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비트코인 봤잖아요. 비트코인 옛날에 얼마였습니까?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과감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좀 과감하게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 그게 아니라면은 대선 관련 테마주, 정책주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고, 대형주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게 그 이유가 바로 안에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외국인들의 비중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좀 있으면 50%대 깨집니다.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주주가 원래 주식 팔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가장 많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 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7만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동학게임이다 뭐다 해서 계속 추매를 하고, 뉴스에서 반도체 이 피컷이 내년에쯤에는, 내후년쯤에는 좀 괜찮아진다라는 뉴스를 계속 추매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뭐 한 이번 연도 1분기부터 사실은 이제 그만 올라갔다, 피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힘들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없다. 가장 큰 모멘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됩니다. 회장이 되면 돼요. 경영권 전부 다 정리하고 회장이 돼서 독단적으로 이제 나가면 됩니다. 사실 뭐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젊은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CJ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이 되면은 좋은 흐름이 나갈 수 있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좋았는데 이 정도로 증시가 못 올라갔다. 굉장히 좋지 않은 증시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상관하실 거 없다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간만 보시면 됩니다. 최근 10거래 기준으로 기간이 사는 날은 주식 다 올랐어요, 지수가. 그래서 기간만 보면 된다. 현재 기간이 코스피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에서 오늘 또 이제 이 외도 물량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팔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오늘 웬만해서는 다 올랐죠. 근데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들은 오늘 악재가 나왔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철강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을 만드는 마그네슘, 이 철강석이 없다는 거예요. 비철금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악재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왔고, LG화학 같은 건 마찬가지죠. 2차전지 업종으로 엮이니까. 그냥 악재가 있는 업종 제약은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게 그 정도로 시장 현재 약세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다.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종목, 시가총액 상승 종목들. 크래프톤이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으로 종목이 채택가 됐습니다. 5%나 올랐어요.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보유에서 해제 악재가 있었는데, 이 중국에서 하나 향까지 줬습니다. 5%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이 자동차 업종들이 좀 시총 업종 중에 하락이 나왔는데, 마그네슘 대란으로 인해서 차량용 업종들이, 완성차 업종들이 좀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갤럭시아 SM, 정말 강하네요. 위메이드랑 갤럭시아 SM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300%씩 올랐죠. 200%, 300%씩 올랐죠. 이런 테마주를 잡아야 됩니다.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인데 백여금융 유상증자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했고, 자, 코스닥 초강세 이어나가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8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10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다. 코스닥 최고. 그래서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또다시 10% 상승, LMF 5% 상승. 자, 오늘 게임주도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제는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이 종목 떨어지면 또 뭐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또 영상 콘텐츠 올라가겠죠. CJ라든가 이렇게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만 치우면은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국내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인데 이제 우리가 커플이 되는 종목, 디커플이 되는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집중적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을 뭐 큰 이슈는 없고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오늘 또 매도 물량 굉장히 많이 나왔고 SK를 동반 매수했다. 오늘 상위 종목 중에서는 크게 동반 매수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2차 전지를 계속 삽니다. 제가 마감 시장 찍고 있는데 한 열흘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삽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삽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냥 떨어지든 말든 고점이든 말든 계속 삽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내 기관이 게임주를 담았습니다. 게임주와 엔터주를 담았다. 자 이제 엔터주들로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엔터주들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할 거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2차전 접종을 팔았는데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좀 지수 방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코스닥은 큰 종목 없어요. DL테크노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원래 이제 이 컨벤션 호가가 끝난 다음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지지율이 더 다자대결해서 11% 오차범위 바뀝니다. 오차범위 밖에 압도적인 소식이 나왔고 진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명박 정동영 후보 대선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만에 그냥 당선 확정됐죠. 이 정도로 나오면 이재명 후보의 뭔가 뒤집기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아마 승리할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야당은 쪼개졌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냥 압도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반전이 필요하다.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 테마주대의 흐름은 계속 좋게 이어나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셀바스 AI, 갤럭시 모니터리, NFT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상한가. 오늘 전체적으로 NFT 대체불가 토큰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죠. 주도하는 모습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NFT 열풍에 타서 이제 게임주들이 상승 또 게임주들과 NFT에 연관되어 있는 주식이 뭐냐 비트코인 업종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전 시장에 잡아드린 거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NFT 비트코인 게임 테마주 봅시다 했는데 그냥 다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우리 포트폴리오 리뷰런치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장전 시장에 종목을 차놓고 수급 들어오는 걸로 드리기 때문에 승률이 좋거나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수 주체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오늘 막 15%씩 떨어진 종목도 막 다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재료가 보유한 주식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홀딩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며칠 보시는 게 아니고 최소 한 달은 보자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토론방에 좀 이상한 거 좀 남기지 마시고요. 지금 박제돼서 괜히 또 놀림 당하니까 하늘쌤한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시간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이슈 꾸준히 말씀드렸고 PJ메탈의 시간에 상한가 거래 대금도 많이 높았기 때문에 내일 급등 나올 수 있는 차트 구간이죠. 그리고 시노펙스 자원테크가 이 자원 무기화 이슈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는 NFT 게임 테마주들이 같이 엮이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은 돈 생길 때마다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원자력 이 두 개 종목을 한 1년 동안 말하고 있어요. 이번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동안 말하고 1년 때 대비해서 지금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은 거의 한 300% 수익이에요. 근데 저는 더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뭐냐? 메타버스예요. 실제 메타버스 업종들 기계를 만드는 업종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원전 NFT 이런 테마주들은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냥 떨어지면 아싸 하고 더 모으세요. 돈을 계속 버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감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런 흐름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도 나스닥 11거래 연속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냥 확인하고 따라가는 지금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를 지금 진행하면서 주도주로 천천히 떨어진 종목들 하나씩 갈아내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계속적으로 갈아 맞추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큰일 없으면 저는 장전 시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